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비싸서 들었다 놨다 한다. 끔찍 않는 환율에 물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 환율이 말이죠. 1470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1480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이 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1470원 밑으로 잠깐 내려왔습니다만 소용없습니다. 연기금을 동원한다고 해도 먹히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3연속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우리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떨어지질 않습니다. 때문에 수입 먹거리 가격이 나날이 오릅니다. 장바구니 물가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고환율 흐름이 당분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쩌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가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들러봤습니다. 반찬으로 인기가 좋은 노르웨이산 고등어 한 마리가 한 팩이 12,000원이 넘습니다. 팩으로 따져서 한 팩이 12,000원이 넘습니다. 소비자들은 쉽사리 집어들질 못합니다. 2배로 오른 것 같아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소비자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1년 전에 비해서 60% 넘게 올랐고요. 호주산 오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먹거리 모두 지난해보다 가격이 훌쩍 뛰었습니다. 오렌지 먹고는 싶은데 너무 올라 손이 가지 않는다라고 또 소비자가 얘기를 합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2.6%나 올랐고요.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5개월째 상승세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게 주된 원인입니다. 원달러 환율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환율에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3번이나 연속 내렸지만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1470원을 넘어서서 148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지금 환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결국은 기업들의 달러 수요가 늘고 그리고 또 개인들도 한국 돈을 믿지 못해서 지금 미장 주식을 산다든지 내지는 또 달러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한국 돈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한국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이 좌파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실상 말이죠. 이재명은 지금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친중 행보를 보이고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말이죠. 그렇다고 대놓고 친중 행보를 보이지 못합니다. 괜히 처음에 그런 의심을 사고 미국을 갖다가 굉장히 또 자극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말이죠.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의 이 한국이 말이죠. 찍혔다는 인식, 이게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앞으로 수많은 달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건 사실입니다. 엄청난 달러가 필요한데 그 달러를 사실상 조달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돈은 또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달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달러의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달러는 많이 필요한데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미의 장에서 미드 주식,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는 거를 갖다가 미국 주식을 사는 걸 또 조금 너무나 달러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시장은 말이죠. 그전에도 보면 좀 올라갔다가도 제자리로 돌려다 놓고 좀 믿고 주식 사면은 꼭 또 공매도 치고 난리 떨어가지고 큰 손해를 보고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어도 미국 주식은 말이죠.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주식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하나의 국민적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주식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요. 상당히 올랐다가도 제자리로 갖다 놓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 뭐 몇몇 종목에서 말이죠. 굉장히 또 올랐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고점에서 산 우리 국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수가 올랐다고 하지만 오히려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돈 잃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주식이 우리 국민들한테 과연 부자 되는 데 도움을 줬는가? 우리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과연 한국 주식을 믿어도 되는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시장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맡기는 말이죠. 그런 자유시장주의, 여기에 좀 멀다. 뭔가 아직까지도 말이죠. 나라가 자꾸 개입을 하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 가지고 자꾸 장난치려고 하고, 그리고 정권이 자꾸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원래가 말이죠. 시장은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양을 해서도 안 되고요. 억제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대로 시장에 맡겨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치 부양을 하는 듯이 뭐 주식 갖고 돈 벌게 해주겠다. 뭐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불안한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런 어떤 말들에 의해서 그런 조치들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비싸게 샀던 사람들 나중에 다 쪽박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이것도 결국은 한국 돈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말이죠. 이 한국 정부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정부에 신뢰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돈을 빼내가기만 하고 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좌파 정부, 이 좌파 정책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그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죠. 거기다가 더 센 상법, 거기에다가 중대재해법, 아니 도대체가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안 하라는 겁니까? 거기다가 법인세는 또 법인세대로 인상시키고 그야말로 기업들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뭐 주주들을 갖다가 주주권을 강화한다면서 사실은 말이죠. 경영권 보호가 어려워지고 이런 나라에서 제대로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주식도 우리 주식 안 사고 외국 주식 사고 그 다음에 또 공장을 지어도 밖에 나가서 짓고 그러면 달러는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달러가 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뭐 연기금을 동원해서 막는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그거 난리 납니다. 나중에.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결국은 또 뭐 예평채를 발행하거나 뭐 어쩌고 할 텐데 그거 나중에 다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IMF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이 단계에서 과연 IMF를 갈 것이냐 아니냐 그거는 뭐 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준비해야 됩니다. 나만 당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특히 강실업 TV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는 말이죠. 어느 정도 나름대로 현명한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IMF 왔을 때 1998년이었죠. 그때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IMF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물가가 오르는 거, 집값이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그야말로 계속적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 돈이 휴지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최악의 경우 한국 돈이 아닌 달러를 써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현명한 그런 정책으로, 그런 개인 정책이 되겠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강시열표입니다.